예,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수급 구조상 고가서부터 한 10포인트 정도 밀리는 그림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으나 점심시간쯤에 한 6포인트 내리고 점심시간쯤에 삼성전자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걸 살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옵션의 프리가 상당 부분 빠지면서 오늘의 등압은 전일 대비해 가지고 꽤 많이 내려서 이제 10포인트 언더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잡혔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이고요. 월요일 나스닥은 0.14% 하락했고 야간 선물은 0.72% 하락했고 이때 외국인 선물은 1197억 매도, 월물 콜 매도도 14억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이후에 엔비디아의 시간의 상승이 잡히면서 소폭 조금 올라서 선물이 0.42% 하락 출발 후에 위아래 진폭을 줄이며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졸트 보고서 공개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화요일 20시 기준으로 동결이 13%, 인하가 87%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12월에 1회, 내년에 4월, 7월 2회로 전망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가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전망이 바뀔지 주목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의견에 얼마나 많은 위원이 동의하고 반대했느냐, 그리고 내년도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는 내년도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여부를 시장이 읽어내며 그에 따라 증시의 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있는 일본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반대로 일본의 금리 인상 확률이 약 9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60억, 풋옵션에서 156억 발생했고요. 12월 9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1월물은 이제 골고루 조금씩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2월물은 635콜, 청산을 포함한 590콜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3월물은 620콜, 590콜, 590풋, 52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6월물은 505풋, 500풋 등에서 거래되고요. 6월물에 풋옵션이 몰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고요. 12월물은 590콜, 59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테라헤르츠 기반 초정밀 검사 장비 영국 기업인 테라뷰가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8,000원 대비 100% 오른 1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통보했고요. 이에 따라 아침에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중국 규제 당국은 19시 30분경에 이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만을 허용하겠다고 답신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19시 39분 정도에 나스닥이 순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야간 선물도 같이 하락했으나 지금은 다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과 파생반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갭저항 두 차례 이후, 자, 여기죠. 아침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 오를 때 갭저항을 보일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로는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바로 받아주지 않고 단타를 치는 물량이 있다. 그래서 또 저항에 갭저항에서 막혔죠. 자, 불과 이틀 전에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갭저항으로 이렇게 두 번 흔들고 이 자리를 돌파해서 한 번 흔들고 가더니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이 꾸준히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이틀 전에 나왔었죠. 자, 반면에 오늘은 프로그램이 반대로 꺾였고 외국인 선물도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척을 했다가 단타로 치고 나와서 하방으로 진행되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틀 전과는 반대로 같은 움직임으로 시작했으나 방향을 미세하게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흔드는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알 수 없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급이 진행되는지 돈의 흐름을 읽어야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 이틀 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자리죠. 이렇게 아침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갭저항에 두 번 막히더니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수급이 10시 이후로 외국인 선물이 응답했고
그 전에 프로그램이 먼저 자리를 잡았었죠. 지금은 강력하진 않지만 비슷한 반대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저항 두 차례 이후 미세한 하락 추세가 형성되며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제한적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높은 월물 옵션의 프리를 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초반 갭저항 체크할 때 순간 들어온 외국인 선물은 바로 단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바로 상승 쪽으로 힘을 쓰진 않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며, 이후 하방 수급 우위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채 점심시간을 향했고, 점심시간 중 12시 24분쯤에 저점 공간이 열리기 직전이었죠. 582.9 레드라인을 지지를 이제 아슬아슬하게 뚫릴 듯 말 듯 할 때, 공간이 열리기 직전에 삼성전자가 107,300원에서 갑자기 터닝하기 시작하면서 키움증권과 미래창구 등을 중심으로 물량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즉 시장 수급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선물과 프로그램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변하지 않았죠.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시총 상승 효과, 600조 원대가 덩치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에 걸맞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누가 매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시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가 올라오면서 시총 상승이 나왔고, 시스템적으로 증시는 따라 올라왔고요. 이후 삼성전자의 호가 움직임에 따라 시장은 출렁임을 반복하다가 2시 30분이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당일 매도 물량을 축소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 여기죠. 외국인이 당일 선물 매도 물량을 축소하는 시간이 되었고, 프로그램 또한 매도를 완화시키면서 적당히 꼬리를 단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SK하이닉스의 반등에 힘입어 야간 선물이 상승한 상태이고, 19시 39분에는 중국의 H200 칩에 대한 제한적 접근만을 허용한다는 언급에 의해 순간 나스닥과 함께 매도 물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일 들어왔던 595에서 500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일부 줄이고 587.5부터 아래쪽으로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면서 51억 콜매도로 끝났고, 개인이 콜매수 56억으로 대응했습니다. 외국인의 월물 옵션은 손실 중인 상태이나 전일 위클리 옵션 콜 수익으로 커버했을 정도이고, 미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콜 옵션 베팅으로 수익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한 채 마감하기 위해서는 미니 포지션을 결제까지 외국인들이 가지고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니 선물 옵션 포지션을 사전에 청산하는지 여부도 봐야겠습니다. 사전에 청산한다고 해봐야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12월 3월 스프레드 거래량은 11만 7,294계약으로 같은 시기 평년 평균 대비 소폭 축소되었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선물 롤오버는 평균 대비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반부에 거래를 위로 많이 일으킬 때 선물의 롤오버 또한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더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이 가까운 시기에 선물 매도를 좀 더 갖고 있었죠. 금투의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거는 선물 지수 선물과 그리고 삼성전자 선물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남아있는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를 지수 선물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넘기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조금 하락해서 그런지 조금 좀 자제하는 듯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66으로 3일째 백어데이션 마감했고요. 이게 3, 4일 이상 연속적으로 백어데이션이 지속되면, 이미 3일 지났습니다. 내일 정도까지도 또 백어데이션이 지속된다면 이 정도면은 시간차를 두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당장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요일까지는 프리 빼면서 그냥 적당히 끝날 수 있어도 그 뒤에 금요일이든 다음 주로 넘어가서든 갑자기 급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어데이션이 해소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선물 거래가 뒤집혔던 시기를 보내왔으면 차후에 그 모습이 이제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집니다. 일봉상 돌파 안착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움직임도 나오지 않아 하루 프리 빼며 잘 쉬어가는 상태였고요. 내일도 역시나 585 기존 매물대 라인을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603.9와 쌍고점 형성 여부 혹은 돌파 여부에 대해 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585 라인을 지키는지와 그 다음에 이거를 깨는 그림은 563에서 65 지지 여부랑 그다음 빗각 라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쌍고점 여부 파악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여기서 지금 즉각적으로 내일이든 모레든 이틀 하루 이틀 내에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쌍고점 가능성도 생기는 지점이죠. 여기서 특히나 한번 밀리게 되면 이 추세를 위협하게 되고, 자, 이것도 한번 잠깐 그어보면 좋겠죠. 삼성전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추세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자,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 쌍고점으로 남아서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그냥 돌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 내일 12시 정오에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미증시 상장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시한입니다. 이 해당 공시 관련 변동성에도 주목해야 하며 오후 2시 반에는 TSMC의 11월 수익 발표도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일부 3컷 가져와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정혜원 방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장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나는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문의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시 45분에는 야간 선물 종가보다 살짝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전일 외국인이 들어온 콜옵션 향방에 주목하면서 보도록 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51억이 매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일 들어왔던 콜옵션이 전부 다 청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592.5 콜옵션은 대거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 밑으로 콜 매도가 많아졌던 겁니다. 시가봉 음봉 나왔었고요. 자, 시가봉 놓고 보면은 선물 분봉으로 놓고 앞으로 당겨서, 자, 여기 시가봉은 음봉이 출현했고 시가봉을 쭉 나란히 여기 돌파봉이 나온 거죠. 이탈은 애매하네요. 여기가 좁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 전일 SK하이닉스로 급등했던 것을 되돌리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이미 이격이 진정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좁은 자리에서는 굳이 이탈이라고 보기는 그렇게 베팅하기는 좀 어려웠고, 돌파가 빠르게 판단되면은 들어가서 또 상단에 있는 갭 저항에다가 단기 수익을 또 내면서 시작할 수도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좀 늦었다 싶으면 차라리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관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갭 저항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면 제가 바로 외국인 선물이 안 들어온다, 단타 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했다면 갭 저항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시작하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시가봉 음봉이었고 585 중요 매물 자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밑에죠.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주의 딱지 붙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600억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오늘 얼마나 늘어날지 혹은 전환될지 주목해야 했었습니다. 8시 52분에는 전일 하루 종일 지지하고 추세를 만들었던 240 노란선 그리고 볼벤 하단 체크, 오늘 지키냐 깨냐로 분위기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일부터 쭉 지켜왔던 거죠. 그게 하나씩 벗겨지면서 보시면 전일 쭉 노란선 타고 갔는데
그 단계가 이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하방으로 가면서 다음 자리인 블루가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다음 오는 레드가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레드를 이제 하향 이탈하게 되면 공간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삼성전자로 방어가 됐던 거고, 8시 57분에는 위클리 옵션으로 묶어두는 게 없으니 일단 기본 위아래 10포인트는 열어두면서 봐야 하고, 본장 시작 직후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변수가 없었으면 10포인트 열리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장 시작 후 1차적인 분위기를 보는데, 기준 양봉이냐 기준 음봉이냐, 위로는 갭 돌파봉이 나올까, 아래로는 프리장 저점 이탈, 볼벤 하단 이탈봉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는데, 8시 59분에는 현재는 위아래 차트상 단기적으로 갇힌 자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위아래가 다 촘촘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9시 1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천억 근접했고, 외국인 선물 본장 시작 전에 매수 전환되면서 합사한 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585 주요 매물대 지지 힘 받으면서 튕겨져 올라가는데, 시차를 두고 9시 2분봉으로 기준 양봉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9시 3분에 외국인 선물은 224계약을 매매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매수 600억대가 나왔고요. 그러나 순간 일부 단타도 나옵니다. 갭 저항 체크하면 외국인 선물 일부가 단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매도도 물량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9시 5분에는 외국인 선물 단타 나오면서 흔들지만 또 밑에서 다시 일부 받아주는, 그야말로 짧은 구간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혼재되어 있는 혼조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시 5분에는 현재 갭 저항과 볼벤 하단 구간에서 승부가 나야 방향성이 잡히겠죠. 그리고 금방 승부가 났는데 미세하게 하방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개인들이 그때 이제 선물 매도로서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컷을 보면 9시 10분 개인 선물 매도 금액, 이때 매도가 이렇게 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큰손 개입이 좀 많았는데 결을 좀 태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요. 갭 저항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살짝 추가됐고, 9시 14분에는 갭 저항 볼벤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 안착하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안착하지 않으면 상승으로 판단하지 말자,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하락으로 판단하지 말자인데, 전체적인 수급이 미세한 하방 추세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반에는 매도 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했죠. 그러니까 출렁일 때 고가에서 역방향으로 매도를 공략한다든가, 그게 순방향 결을 타는 거죠. 파도를 타는 거니까 그런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방향성 없이 구간 내 반복하고 만기 앞두고 월물에 높은 프리를 빼고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방향성 나올 때까지는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라는 생각을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하단에서 받아주는 힘이 조금 덜 들어오긴 하다. 무슨 말이에요? 빠질 우려가 더 생기겠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2천억 돌파한다. 외국인들 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 상승에 불리한 콜 매도 갖고 있었고요. 개인들은 반대로 자, 상승 배팅, 외가 위주로 상승 배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콜 매도가 많았고요. 중요한 기준 주요 매물대 585 테스트 중이었고, 수급은 비교적 속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급이 크게 개선된 것 없이 기술적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의 직접 시총 변화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선물 매도가 지지 역할을 하면서 9시 40분 자, 여기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9시 48분에는 현재 개인 선물은 큰 손의 개입도가 큰 편이고, 월물 콜옵션은 대중적인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큰 손은 결을 타는, 하락할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이 증가하는 것, 상승할 때 선물 매수 포지션이 증가하는 것. 자, 대중성이 강하면 하락할 때 반대로 선물 매수가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상승할 때 반대로 선물 매도가 증가하는 것, 반대로 하락할 때 더 싸지고 있는 콜옵션 매수가 증가하는 것, 대중 성향이죠. 결을 타면 큰 손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과거의 어떤 시절에서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역사 수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대중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그 결을 타는 때가 오는데, 마치 2020년도 12월, 2021년 1월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 장세의 끝자락에서 보였던 동학개미 운동 시절처럼 순방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게 해서 판단했고, 그 다음에 9시 57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방어 효과를 갖고 있지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추세를 형성했고 하방에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3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고요. 10시 5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와 585 부근 매물대가 방어 역할을 하지만 그걸 걷어내면 천천히 하방 수급이 늘어나는 과정이었죠. 10시 8분에는 다른 수급이 불안한 상태에서 개인 선물 매도는 근 1천억 수준으로 방어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방어가 계속 되고 있었죠. 그다음에 월물에 붙은 높은 옵션의 프리를 빼는 과정이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컷을 보면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서 1시 20분에 자, 이제 오후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12시 20분 때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돌리면서 상승했었고 삼성전자에 의한 움직임이 나왔죠. 프로그램 비차익이 4천억 돌파했고 현재 현물 반응에 의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입니다. 피보나치 382, 그다음에 피보나치 50, 피보나치 61.8 라인 잡았고요. 764를 넘어가지 않는 선상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피보나치는 618까지 기본 반등이 약하네. 기본 반등 수준도 아니네. 23.6. 기본 반등 수준 중에 약하네. 382. 조금 그래도 반등했네. 50%. 기본 반등 중에 최고로 많이 반등했네. 61.8. 76.4까지는 이제 기본 반등을 좀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은 방향성이 있네. 인데 76.4까지 넘어가면 이제 결은 뒤집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76.4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보나치 반등의 마지노선 이 이후로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선 변화죠. 그게 순간적으로 잡혔다가 꺾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9천 원대까지 갔다가 돌아서면서 끝이 났죠. 그 다음에 1시 40분에는 수급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중심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 45분에 현재 키움, 미래창구 등에서 삼성전자를 땡기고 있는 모습에 시총이 직접적으로 상승하며 지수가 시스템적으로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멈춘 것과 개인 월물 콜옵션 매수가 소폭 줄어든 것 말고는 수급 진전이 따라오지 않고 심지어 삼성전자 수급도 외국인은 점심시간을 끼고 이후로도 매도로 보입니다. 프로그램과 삼성전자 마찬가지 다 매도였죠. 1시 56분에 수급 동반이 없는 단지 삼성전자에 의한 분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분봉 하락할 때 한번 흔들렸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움직임에 또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시 6분에는 오늘도 외국인은 10년물 국채 선물을 6천억대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4,500억 정도만 매도했고요. 2시 19분에는 삼성전자 호가 움직임과 그 변화량이 곧 증시의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수급과 별개로 시총 변화에 시스템적으로 반응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2시 29분에는 점점 장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외국인 선물은 슬슬 당일 매도 물량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 반, 3시 20분에 외국인들의 선물 당일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 매도 포지션 중심의 롤오버는 평년 평균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친 수준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니 어제에 비해 매도 롤오버를 소폭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컷 텔레그램 3개 정도 좀 잘라서 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적용 후 반복하는 거 618, 599에서 600, 599에서 600은 이제 다음 자리고 585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죠. 12월 8일에 돌파했고 12월 9일에 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585.1입니다. 563에서 565는 12월 5일에 마지막으로 지지 체크를 했죠. 나중에 시장이 꺾임을 판단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555.5, 그 다음 550에서 551 당연히 중요한 것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8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3%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811억 매도했고요. 12월물 매도 포지션이죠. 9월 만기 이후에 약 3조 3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007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9천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1.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747억 매수를 하면서 일단 저항 역할을 하면서 매도를 했지만 다시 돌리면서 매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래로 1,400
1410원, 1440원은 돌파해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위에 1470과 80은 계속되는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뚫어낼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 우상향이고요. 뚫어낸다면은 1480을 뚫어내면 1490선이 되면 이제 연기금 동원 환해치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기가 쉽겠죠. 자, 국채 이야기입니다. 12월 3일 10년물 국채 선물 외국인 1조 4천억 매도, 12월 4일 5,360억 매도, 12월 5일 4,829억 매도, 12월 8일 6,841억 매도, 12월 9일 4,503억 매도. 자, 국채 선물 지금 차트를 보면요. 10년 국채 선물 차트를 보면 현재 이렇게 일봉이 꾹꾹 눌려 있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8일 기준, 요거 기준, 자, 12월 9일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12월 9일 기준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174조 9,541억 원으로 약 한 달 전 대비 144조 원 대비 한 달 전 약 144조 원 대비 30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이제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시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수가 일단 기술적으로 돌파했고 아직은 FOMC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견고하게 좀 버티는 그런 구간이지만 조금만 삐끗하면은 언제든지 지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죠.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적 반복되면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98% 상승한 27.87로 마감했고요. 고가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계속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1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자, 요거는 어제랑 근데 비슷해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요.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30대 아래로는 대략 한 540대 요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대강 살펴보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V코스피 지수가 확 튀어 올라가면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바뀔 때니까 그때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내마녀의 날 하루 전날이니까 그 변동성 오늘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